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영광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본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 덕분입니다. 여기네요. 여기 할아버지, 이분이 혼내서네. 너무 일치하시죠? 명약이라 불렸던 한반도의 특산물 고려 인삼은 높은 위상으로 독립운동에 힘을 더했습니다. 과연 생명을 살리던 약은 어떻게 나라를 살리는 약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독립운동사에서 그 군자금이라든지 독립자금을 마련할 때 인삼만큼 효용적인 가치가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여비도 되고 또 그들의 그 생계 수단도 되고 또 그들의 독립운동 자금도 되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부산경찰서 투탄 사건의 주인공 박재혁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던 인삼.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인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이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준 인삼. 그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해봅니다. 뜻밖의 횡재를 했을 때 우리는 신바다를 외칩니다. 심으로도 불리던 우리나라의 산삼은 야산 등에서 자생하는 탓에 운이 좋아야만 채취할 수 있는 희귀하고 효험 있는 약이었습니다. 삼은 왕실에 바쳐진 공납품이었고 주요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갔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채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밭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이제 전매국에서 실험하는 사진. 요즘에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자들이 직접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들이 맛을 보고 하면서 테스트를 다 직접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인삼을 가공한 홍삼은 황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홍삼은 전매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왕실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고종 24년에는 무기 구입을 위해 홍삼 15,000근을 상하이 등으로 보낼 만큼 구국에도 귀하게 쓰였습니다. 고려 인삼에 대한 평들이 중국 인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있는 데다가 이것이 다른 물건처럼 무겁지 않고 수송하기가 편하고 자금을 모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도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정말 독립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제작진은 일제강점기 인삼과 독립운동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1919년의 신문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한인들이 고려인삼 행상으로 변장하여 인삼을 파는 척하며 중국인에게 조선 만국의 참상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해야 했던 한인들. 이들은 수많은 직업 중 왜 인삼 행상을 택한 것일까요? 망명자들이 모여들었던 땅 상하이. 물길이 있는 곳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기 쉬워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상하이 일일신문에 따르면 당시 한인 인삼 행상의 주요 활동지는 양쯔강 연안이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승하하고 만세운동이 일어나 독립운동에 다시금 불이 붙은 1919년. 중국인이 좋아하는 인삼으로 시선을 끈 한인들은 일본의 만행을 알립니다. 만약 들킨다 해도 행상인 척하면 체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삼 상인이 늘자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인삼이 독립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도 인삼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매헌 윤봉길입니다. 1932년 4월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겸 상하이 점령 축하식장에서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향을 떠나 상하이로 온 윤봉길. 여비가 없어 만주와 청도를 거쳐 1년 만에야 간신히 상하이에 발을 디딘 그는 백범 김구와 만나 독립운동의 의지를 밝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가 머무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100여 년 전의 일이라 지금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의거에 투입되기까지 약 10개월간 여러 직업을 전전한 윤봉길이 인삼을 만난 건 상하이 도착 직후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조선을 떠나봤는데 돈이 없었어요. 힘들게 상해에 온 윤봉길 의사를 보고 딱하게 생각한 누군가가 윤 의사에게 인삼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권한 겁니다. 그 길로 인삼 몇 불을 구해서 한 달 정도 인삼 행상을 하셨대요. 비록 단 한 달이었지만 인삼 행상을 했던 윤봉길.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독립운동과 병행할 수도 있어 윤봉길 외에도 인삼 행상 이력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부피도 적고 특히 홍삼은 가볍잖아요. 그런데 가치는 어마어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일본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시작됐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독립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일제히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초창기 임시정부의 틀을 만들고 일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이들 중에 인삼상인 정재영이 있습니다. 정재영은 초기 임시정부에서 내무부 참사를 지내는 등 요직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저희 정재영 선생님 사진하고 공문록, 포장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그 밑에 있어요. 아이고, 만문 납시다. 단치 안 나오다. 1920년에 신년 행사할 때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좌측 제1열에 여기 정재영 선생님 앉아 계시고 여기 보면은 안창호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김구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정재영은 장기적 독립운동을 위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를 떠나 중국 동남연안의 샤먼으로 이동합니다. 인삼을 이렇게 전대를 피워서 돈을 쫙 깔아서 아버지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더래요. 거기에다 인삼을 얹고 그걸 전대를 허리에 차시고 아버지를 안고 인력거도 타시고 이래가 아버지가 홍콩이나 일본, 러시아, 볼로티스, 만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독립운동 사료에 보면 그 신문조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초생이란 분이 이제 일제에 잡히면서 그분을 취조하던 그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태백산 삼행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교유한 인물이 정제차 형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샤먼으로 간 정재영은 인삼을 취급하는 태백산 공사를 차렸습니다. 당시 그는 죽은 삼도 살릴 만큼 삼을 잘 다룬다고 소문났었다는데요. 빠르게 자리 잡은 정재영은 인삼으로 번 돈을 들고
어린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현장을 다니는 한편 샤먼을 찾아오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샤먼에 있던 일본 영사관의 삼엄한 감시 대상이 됐었던 정재영의 상적. 하지만 정재영은 안창호를 주축으로 한 흥사단에 가입해 입단비 등의 명목으로 재정을 후원하고 태백산 공사에서 흥사단보를 배포하기도 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인 인삼상은 손님을 직접 찾아다니는 행상이었는데요. 정재영처럼 한 지역을 거점 삼아 상점을 차리고 대규모로 인삼을 취급하던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베이루 339번지 금문공사가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상하이 중심도로이자 쇼핑거리인 화이하이 중로. 과거 이곳에는 김문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김문공사는 김시문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잡화점이었습니다. 고려 인삼을 주축으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큰돈을 벌었던 그는 김문공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김시문이라고 했던 분이 했던 그 김문상회 같은 경우, 물론 제일 처음에 그 잡화상으로 시작했을 때 왜 그 백범 김부 선생이 김시문한테 와가지고 그 고려인삼을 취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려인삼을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번 상당한 자금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대로 갔고 그랬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김시문은 독립신문이 내부 사정으로 발행이 어려워지자 집행위원이 되어 운영권을 위임받습니다. 비록 1925년 발행된 187호부터 190호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김시문 덕에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또 한 곳의 인삼 판매점인 한진교의 해송양행. 한진교는 해송양행을 운영하는 한편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등 활약했습니다. 특히 인성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큰 힘을 보탰다는 한진교. 상하이 인성학교는 한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키우는 요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1919년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그 김유식 박사가 그 상해에서 신한 총영단 대표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김유식 박사 여비에 상당한 여비를 댄 것도 해송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회의입니다. 식민지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었기에 우리는 꼭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진교는 여비를 마련하여 김규식이 파리로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대표단의 회의 참석은 불발됐지만 독립운동의 거점을 유럽으로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진교의 후손을 미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광복 후 조국에 돌아와 발전하는 나라를 직접 보았다는 한진교. 애국심 계승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할아버지? 여기가 김철승이. 가족이 보고 듣고 느꼈던 독립운동가 한진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그 개성 인삼 상인들에게 그 독립운동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결과 그분들이 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인삼을 막대한 양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남은 그 원금을 갖고 그 나머지 금액을
독립군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해송량에 가가지고 군자금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거기서 바로 준비가 안 되니까 며칠씩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마당도 쓸고 애도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준비되면은 그 군자금을 갖다가 바로 갖다 드리고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삼 상인으로 돈과 힘을 기르고 독립운동을 병행했던 많은 이들. 혹시 미국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중에도 인삼과 관련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공식 이민이 있기 약 4년 전인 1898년 주미 한국공사였던 이범진은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인삼을 가지고 입항한 한인이 영어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180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한인이 드나들었다는 것을 이범진의 편지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주 공식 이민은 1902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이들이지만 이보다 앞서 미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한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 항만청의 자료에 따르면 1894년부터 약 5년간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총 145명. 이들이 밝힌 직업에 따르면 대부분 유학생과 인삼 상인이었습니다. 한인의 입항 서류 속에는 미국 내 거주지로 광덕 회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번 차이나타운 주면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듀퐁가. 광덕 회사는 당시 한인이 운영하던 인삼 도매점이었다는데요. 지금도 같은 위치에 3등의 약재를 파는 상점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 공부하러 온 분들도 있지만 또 의주 출신으로 인삼을 팔러 온 인삼 장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 사람이 공식 이민 오기 전에 인삼을 팔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마 미국에 온 가장 선구자고 가장 미국에 첫발을 디딘 분들이 아마 그분들 같아요. 삼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쓰이고 있어 현지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기후와 토양 등의 성장 환경이 다른 탓에 미국에서 자라는 삼과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은 종류와 효능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미국산 삼은 한국산 삼하고 이제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잔뿌리가 좀 적고요. 이게 그러니까 몸통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크게 자랍니다. 산삼이.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내두부터 시작해서 내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산 삼들은 좀 가늘고 잔뿌리가 많고요. 미국산 삼들은 좀 이렇게 크기가 좀 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인삼처럼 막 크게 자라는 게 미국산 삼입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고려인삼은 미국 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05년 미국에서 출간된 인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고려인삼을 가장 가치 있는 작물이며 만병통치약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은 명약이다, 묘약이다, 또는 신령이 내린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다 정말로 인기였죠. 자, 그러면 이 물품을 어디서 갖고 와요? 한번대에서 갖고 오잖아요. 취급하는 사람은 다 조선 사람이고. 그런데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확연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상태만 보고도 믿을 정도로 고려인삼의 가치는 높았다는 것이죠.
무계자, 즉 상투를 틀지 않으면 제값을 받지 못했기에 한인 인삼 상인들은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어야 했습니다. 한 뿔이라도 더 팔기 위해 인삼 상인들은 한인끼리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목 좋은 구역을 두고는 싸움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한인의 상투잡이를 목격한 두산 안창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Because the ginseng merchants we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followed the Chinese immigrants here so they could sell the ginseng merchants to them. So the ginseng merchants were very instrumental in coming together and forming a mutual support society.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않게 안창호는 중재에 나섭니다. 하지만 한인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뻔한 상황. 안창호는 당시 미주 한인의 대다수였던 인삼 상인들을 비롯해 한인 사회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 Papa helped form an agreement to establish jurisdictions for each ginseng merchant. So these were the first friends that our mother and father had. 한인 인삼상의 싸움을 중재한 일은 이후 안창호가 공립협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인삼을 팔 수 있다면 어디든 갔던 인삼 상인들. 횡단철도의 중요 노동 인력이 중국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인삼 판매상이 갑니다. 값비싼 인삼은 독립운동을 지탱하는 뿌리였습니다. 한계 없이 뻗어간 인삼 상인 독립군의 여정, 그 발자취를 찾아갑니다.